구속, 회견 후 귀국, 이정근의 배신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되었죠. 과연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는 건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돈봉투 의혹 사건을 강하게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마련하고 배포하고 어떻게 돈을 뜯어낼 건지에 대해서 전수까지 해줬던 강래구 감사협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강래구 협회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회유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회피 이후 또 다른 피의자 강화평 전 구의원을 접촉했다라고 검찰은 인멸 내지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됐어요.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자, 영장이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적시한 추가 혐의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돈봉투 조성, 배포 의혹에 플러스 증거 인멸, 회유 정황까지 지금 적혀 있어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굉장히 봐요. 높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범행 자체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어떤 민주주의 훼손은 거 아닙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매우 중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구속의 필요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거든요. 아, 이게 딱 명확하군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나갔는데 네. 압수수색하면 일반적으로 관계된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은 그 자리에 가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범죄 이외의 것을 압수수색한다 할지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어디다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보장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 안 나타난다. 통보를 해준 거죠. 와서 참여해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압수수색 몇 시간 만에 끝나는데 예. 이틀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거 속칭 약 올르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권리 행사로 통보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소환을 했는데 또 여기 부릉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이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사하는 사람이 좀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데 하물며 압수수색 현장에 안 나왔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이 강래구 협회장이 한 8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달했다는 건데 여기에 전달하는 또 통로로서 대전에 있는 구의원 출신이 있어요. 강모 씨가. 그런데 이 강모 씨와 또 접촉해가지고 또 회유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요건에 보면 어떻게 딱 들어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일단 지시를 했다. 지시하고 이제 총괄을 했다고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아마 심사를 하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송영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 돈봉투 전달에 있어서 몸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병은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소위 잠수를 탔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현역 검사 시절에 압수수색 많이 나가 보셨잖아요. 네. 그 압수수색 갔는데 그 피의자가 집이나 뭐 사무실에 없고 소위 잠수 탔던 적이 있었습니까? 본인 압수수색 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압수수색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예. 빨리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걸 기다리라 하죠. 예. 대부분이 참여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검찰이 참여 권리 보장 않고 압수수색하면 또 유법이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예. 법원에서도 내가 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일찍 압수수색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이건 유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갔는데 당사자가 안 와버리면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겠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죠. 예. 저쪽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것은 나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무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안 오고 소위 잠수를 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피의자를 만났다, 접촉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래구 감사협회장 녹취록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들이 스폰서라고 불렀던 사업가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에 대해서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준 인물도 강래구 감사협회장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엑기스를 전수해줬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자, 이게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21세기의 한국 정치가 맞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엑기스를 전수해줬던 인물이 바로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이 강래구 협회장이 어마어마한 불법 장치 자금을 조성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은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고스란히 녹취가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정근 씨 녹취 파일인데요. 강래구 씨랑 둘이 나눴던 얘기들은 뭐 참담하기 그지 이를 데가 없는데 여기에 같이 껴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윤관석 전 사무총장입니다. 민주당의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니 이 강래구 씨와 이정근 씨라고 하는 원외 인사들만의 힘으로 저렇게 엑기스를 전달하고 주고받으면서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생각하는데 야 1,000만 원 가져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나왔겠는가? 대한민국 사업가들이 스폰서들이 강래구 씨를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정근 씨를 보고 돈을 줬겠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 이정근 씨와 같이 녹취했던 윤관석 사무총장이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임명이 된다는 겁니다. 요직 중에 요직이다. 그리고 오빠, 형님, 동생 하고 지냈던 그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녹취록에는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까지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 이런 참담하고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꾸밀 수 있었던 저간의 배경에는 결국 송영길 대표가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기울 수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엑기스를 전달해 준다고 1,000만 원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금 전에 나왔던 단독 뉴스 보도를 보니까 주변에 민주당 전직 의원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성만 의원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 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금을 마련해줬다. 현직 의원이 이런 원외 인사들이 이정근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돈을 전달해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던데요. 전직 의원에 대한. 이 1,000만 원도 결국은 강래구 씨가 지도한 것처럼 자 100만 원 생각하고 있을 때 1,000만 원을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을 현역 의원한테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 보시기엔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조간신문이 단독 기사를 보도했는데 민주당의 전직 의원 A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전 부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 기간에 이성만 의원에게 하도 돈을 달라고 닥달해서 참다 못한 이성만 의원이 1,000만 원을 마련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언급한 거죠. 그 기사고 1,000만 원. 1,000만 원. 강래구 씨가 1,000만 원. 1,000만 원. 엑기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일단은 해당 매체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어떻게 1,000만 원을 마련하는가에 대한 엑기스를 들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언급한 의혹은 전직 의원 A씨가 이정근이 그때 이성만 의원한테도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괴롭혀서 참다 못한 이 의원도 1,000만 원을 마련해줬는데 괴로워한다라는 대목인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무부총장, 일하는 사무부총장이 아니라 현역 의원보다 어찌 보면 더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의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사무부총장이 아니었을 때 있고 하물며 그 이후에 사무부총장도 아니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캠프에서 소위 마당발 역할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뭐 보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강내구 이정근 이 두 사람이 캠프를 책임지면서 돈 문제를 했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소가리를 하는 어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리.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마치 이렇게 주도적으로 무슨 돈을 내 가지고 돈을 뿌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반협박에 의해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다 내자. 보통 때는 반협박이요? 자발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누구를 이번에 한번 뭐 밉시다 했을 때 나도 뭐 300만 원 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죠. 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불법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과정에서는 좀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잘못 낙인 찍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만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예. 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다 썼느냐. 강내구 씨가. 예. 내가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동안의 과정에. 예. 아니 다 모았지만 그걸 다 썼느냐. 착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뭐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정근 씨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막 뿌리는데 말하자면 더 정신이 가 있지.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강내구 씨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착복 의혹은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성만 의원, 현역 의원도 1,000만 원을 마지못해 뜯겼다라는 조금 전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민주당의 전직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주고 지금 소가려고 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그 엑기스 방법이 이게 잘 먹혔나 보네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뭐 안 내놓고 못 베기는 뭐 그런 엑기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 정치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부분이 돈으로 가지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돼서 현역 의원들이 돈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했지만 저도 뭐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국민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나 이런 돈 문제에 얽혀 있는 이상 이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강내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녹취록이 더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아니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그런 비판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엑기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런 방식은 사실 뿌리 뽑아야 되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어제 의총 이후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는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전당대회에 전용기 의원님도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저 봉투 안 받으셨죠? 그렇죠.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무슨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이런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우리가 뭐 그 녹취록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언할 수 없으니 빨리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송영길 대표도 돌아오셔가지고 해당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의원들이 다 결의해서 한 걸로 하자. 그렇게까지는 나가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돈 봉투를 받았을지 모를
민주당의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분석도 상당히 흥미롭게 들립니다. 강내구 감사협회장에게 영장이 청구됐고 이 강내구 감사협회장은 윤관석 의원을 나무랍니다. 녹취해서 너무 조심한다라고 말이죠.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X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막 그러대 나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조심성 있는 윤관석 의원, 괴로워하는 이성만 의원. 뭐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따르면 이런 건데 이 강내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현역 의원들보다 훨씬 더 대범했다라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조심해도 너무 조심해. 뭐 그런 거 가지고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